이미 고전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지만 다시 생각해도 1년 전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선보인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무대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1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지만 조회수가 무려 2,990만 회를 넘어섰고 이 기록은 AGT 16번째 시즌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됐으니까요. 너무나 아쉽게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한국 전통무술 태권도를 미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 이전에 이미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한 한국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태권도를 자신들의 전통무술이라고 우겨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은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만들어 전 세계로 확산시킨 전통무술이니까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계올림픽에 양궁이 메달받치고 동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이 메달받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 분야는 종주국이면서 금메달을 휩쓸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으로 잠시만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 미국,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태국 이 국가들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 목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태권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가 전부입니다.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위 국가들 목록을 보면 7개 국가가 8개의 메달을 나눠 가졌는데 러시아가 2개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륙으로 나누면 아시아 2개국, 북미 1개국, 유럽 5개국인데 특히 동유럽에서 4개의 금메달이 쏟아졌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를 메달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총 32개의 메달을 21개 국가가 가져갔고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한 우즈베키스탄, 북마케도니아, 이스라엘도 이제 금메달을 노리는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국이지만 금메달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속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 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요. 단군 이래로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닌 이유로 한국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진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 최근에는 40조 원 규모의 금액이 예상되는 K-방산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의 한국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전에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문화가 바로 한국 전통무술인 태권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가 제시된 적이 없어 정확한 숫자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이동섭 국기원장은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태권도를 즐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이면 한국 전체 인구수의 약 3배, 미국 전체 인구수의 절반, 일본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맹에 가입된 국가는 총 212개국입니다. 지난 4월 20일 몰디브가 212번째로 연맹에 가입하면서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된 나라가 총 212개국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가입된 211개 국가보다 많고 UN 회원국 193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태권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올림픽의 영향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9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는 태권도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1973년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지 27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인된 겁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추인된 제103차 총회에서 가라데는 태권도에 밀려 정식 종목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유사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IOC 규정에 따라 1970년대부터 경쟁 중이던 가라데와 우슈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사상 최초로 채택된 후 2028년 LA 올림픽까지 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가라데는 탈락했는데 일본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혐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야시로 히데키라는 변호사는 가라데 아류인 태권도는 정식 종목이 됐고 가라데가 떨어졌다면서 울분을 터뜨렸고 태권도는 서울 올림픽에서 채택된 뒤 정식 종목이 됐다. 원래 태권도는 가라데 아류인데 이제 태권도에 흡수될 판이라며 혐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일본인 한 명의 발언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라데가 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을 확대시켰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일본이 메달을 독점해 보편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성 부문에서 경쟁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젊은 층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는데요. 어쨌든 태권도가 2028년 LA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이 된 이상 더 이상 무술 분야의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무도 스포츠답게 겨루기로 시작해 서로의 기량을 뽐내는 품새, 그리고 더 높이 더 많이 도는 고난도 시범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태권도가 사물놀이, 비보이 등과 결합한 문화예술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됐죠. 일례로 AGT에서 선보인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이 완벽하게 조합됐는데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고난이도 격파 기술은 관중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시범단은 모르긴 몰라도 몇천 명의 새로운 수련생들을 입문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 영상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끈 부분은 아무래도 회전격파가 아닐까 합니다. 시범단은 360도는 기본이고 540도, 720도, 900도를 넘어 세 바퀴를 완전히 도는 1080도 회전격파를 선보였는데 이는 웬만한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파괴 본능인데요. 인간이란 누구나 기존의 정리된 상태를 허물어뜨리려는 파괴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큰 인기를 끄는 것도 이 파괴 본능을 교묘하게 자극하기 때문인데 자신이 던진 공이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핀을 쓰러뜨릴 때 느끼는 쾌감이 상당하다고 하죠. 다만 태권도는 워낙에 고난이도 회전 기술인데다 높은 곳까지 뛰어 올라야 하는데 높은 곳에서 예술 같은 회전력으로 파괴되는 송판의 파열음은 대리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하죠.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넘는 수련생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는 죽기 전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성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수련생이 한 번씩만 한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 관광 수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같은 효과니까요.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진 태권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발전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